아 미친, 이게 들어왔어? 큰일 날 뻔. 뛰어볼까? 얼마 전에 컨텐츠 해볼까? 그림은 백지인데요? 바람처럼 주작의 심 잠깐 하얀 멜리 천의 한기 시간 썼댔다. 느껴 어둠을 거둬 조심해
걸음은 아니네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출비다. 바로 여기야. 라군나의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거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만든 술로 전달하는 비밀 메시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 쓴 아몬드와 민트 잎을 베이스로 한 술은 보통 죽음과 위기를 뜻해. 이런 기본적인 신호 외에도 특별한 거래에는 자신들만의 더 비밀스러운 신호가 있어. 맞아. 여긴 성 안에서 특별한 조건도 소속도 없는 소통 구역이니까. 지금은 가문과 스칼렛 벨벳의 관계 때문에 그쪽 사람의 위치를 직접 찾아내기는 어려워. 하지만 스칼렛 벨벳이 접견인을 배치해뒀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메시지가 담긴 술을 주문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떠보면 스칼렛 벨벳의 연락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란 거지.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스칼렛 벨벳 리본 한 잔 부탁할게. 스칼렛 벨벳이라 아주 특별한 술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계신 사람도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너지? 오 이쁜데? 드디어 왔군. 사실 당신들이 올 때부터 난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지. 당신들이 이 술을 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겠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옷차림이나 기품이 범상치 않은데 너희 둘 몬텔리 가문의 사람이지? 피차 정보를 교환하러 온 건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지. 나중에 나한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난 몬텔리 가문과 합작할 수 있는 정보인이 될 거야. 자, 얼마든지 내 실력을 시험해봐. 몬텔리 사람은 아니지만 몬텔리 같은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이지. 공명자 위주로 팀을 꾸려서 성 밖에서 잔상을 사냥해. 근데 아쉽게도
일방적으로 몬텔리와의 협력을 관두겠다고 하더라고. 난 둘이 뜻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거의 같네. 네 정보력을 인정할게. 사흘 후 같은 시간에 골든 만보 한 잔 주문하고 초록색 토르말린 액세서리를 지닌 사람을 찾도록 해. 체리 와인, 위스키, 방울토마토까지? 이 차는 복수라는 뜻인가? 블러드 오렌지와 진, 흔치 않은 조합인데? 새로운 소재가 되겠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잠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니다. 그냥 안 들을래. 오, 임페라토르요. 난 그저 부호나 암호를 연구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술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을 뿐 위험에 빠지고 싶진 않다고. 난 숫자를 술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의 도수나 연도를 이용한다든지. 하지만 술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비밀 메시지의 해법은 늘 비슷해. 중요한 건 양쪽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바란다면 똑같은 술 한 잔이나 심지어는 같은 세트의 물건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는 무궁무진하거든. 가끔 나나 다른 구성원들도 물건으로 임시 암호를 만들곤 해. 여기서 비밀 메시지를 꽤 오래 연구한 것 같은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오늘 바텐더가 언제 출근했는지 알아? 어디 보자. 나랑 비슷하게 일찍 왔거든? 그러니까 아침 8시? 고마워. 그거면 충분해. 원시적인 충동이 밀려오는구나. 와, 당신의 자애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의 품에서 취하고 싶어. 와우. 하지만 이 호박색 액체는 과연 독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달래줄 약인 것인가? 아니, 나한테 말 걸지 마. 방해하지 말라고. 허무, 철저한 험과 나를 감싸 안는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누구고 난 또 누군가? 몬텔리, 피살리아, 수도의 평민. 이 이름들을 버리면 우린 뭐가 다르지?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우린 피할 곳이 없다. 가자. 넌가? 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까 술에 불만이라도 있으신지? 정말 똑똑해. 역시 스칼렛 벨벳의 비밀 연락원다워. 이런 곳에선 바텐더야말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지. 모든 술은 네가 직접 만들고 모든 비밀 메시지도 너를 통해 전달되지. 비록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너 자신한테 유용한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스칼렛 벨벳 리본은
너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바텐더 씨? 결국 이 술은 저한테 돌아왔군요. 이제 제가 고민할 차례인가요? 규칙에 따르면 접선은 이미 성공했으니 이제 앉아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스칼렛 벨벳은 더 이상 몬텔리와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관계도 박살이 났고 서로에게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남이 싸움으로 번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소문이 있었거든. 스칼렛 벨벳이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베넷이라는 가문의 금고 관리원과 관련이 있다고. 아니, 설마 그런 헛소문을 믿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베넷은 얼마 전 시체로 발견됐어.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너희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 뭐라고요? 베넷이 죽었다고요?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군요. 몬텔리를 계속 믿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베넷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 말대로 당신이 정말 공정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해질녘에 바람 부는 물가에서 만나시죠. 스칼렛 벨벳 쪽에도 전달해 두겠습니다. 회혼의 밤? 에글라 타운에 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나? 이 편지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장난인 걸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아. 잠시 피해서 숨을 쉬어야겠어. 왠지 안에서까지도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주파수 오염이 있어. 그 편지 때문이야. 어지러우니까 괜히 졸리네. 난 먼저 잘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깨워줘. 이 꺼림칙한 주파수의 편지 때문에 나와 포포까지 영향을 받게 됐어. 에글라 타운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뭐? 갑자기요? 단말기는 초대 수자께서 수호신으로부터 하사받아 리나시타에 가져온 성물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은 모두 사적으로 만든 위조품이 아닙니까? 인자하신 수자께서는 당신들이 위조품을 만든 죄조차 묻지 않으셨는데 어째서 저희가 압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수도회에 단말기 착용 허가를 몇 번이고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잖아. 심지어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말이야. 발급 권한은 너희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가문 쪽에서도 얻지 못하게 됐어.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왜 너희한테 넘겨줘야 되지? 성물과 수호신의 축복에 대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들이 단말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도회의 판단입니다. 당신들이 불을 우리에게 넘기고 천국을 쌓는 벽돌로 삼는다면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역하려 한다면 당신들을 참회원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수밖에요. 수도회와 일반인. 스칼렛 벨벳이야. 수도회 사람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무력을 쓸 수는 없는데. 설마 성 바뀌라 그런 건가? 우선 스칼렛 벨벳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잘 대화해보자. 누군가 했더니 몬텔레 가문의 둘째 아가씨와 올해의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이었군요. 하지만 저라면 이 시기에 수도회와 수호신의 위험을 무시하고 일반인을 위해 나서진 않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야 할까요? 사적인 단말기 거래는 계율 위반입니다. 다 우리가 제값을 치르고 산 거야. 가져가려면 우리한테 돈이라도 돌려줘야지. 그때 당신들과 거래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위조품을 제작했다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불쌍한 둘째 아가씨. 가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신세라니. 이런 말씀은 저 말고는 드린 적이 없었나요? 겨우 몇 마디 말로 나와 가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라면 어림도 없어. 게다가 내가 너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도 내 신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반증 아닐까? 거래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건 수호신과 수자께서 선양한 이념이기도 하잖아. 이전 거래자가 계속하든 그렇지 않든 스칼렛 벨벳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자유가 있어. 어때? 당신은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도 지키지 않은 거 아닐까? 나라면 벌써 참회원에 가서 참회할 텐데. 죄인 줄 알고도 범하는 죄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거든. 당신... 몬텔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에게 짓밟히고 우리 통제를 받는 날 반드시 울면서 수호신의 용서를 빌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수도회의 손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만 가자! 앤리스라는 바텐더한테 들었어. 너희가 날 찾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지? 방금 우릴 도와준 건 알겠지만 알다시피 몬텔리 사람들이 우릴 곤경에 빠뜨렸거든. 우리 관계로 봐서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앤리스 말로는 베넷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뭐 두 사람을 봐서 얘기 정도는 들어줄게. 다른 건 몰라도 먼저 협력을 끄는 게 너희 쪽이란 건 사실이잖아. 지금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가문으로부터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야. 단말기뿐만 아니라 주얼리 세트와 향수 같은 것들도 살 수가 없어. 아까 너도 봤잖아. 거기다가 오늘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보름 동안 내 눈앞에 몬텔리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 우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 가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너희 가문은 어디 있었지?
맞아. 가문 안에서 배신자들이 나타나서 금고 일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그 성직자의 말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게다가 단속을 받고 거래를 끊는다는 게 몬텔리 가문의 선택일 리가 없는데. 우리 가문의 기본 이념이라면 첫째,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둘째, 항상 주도적으로 개척한다. 너희 조부야 그 이념을 지키겠지만 결국 늙어갈 거고, 코폴라는 아무튼 네 말은 못 믿겠어. 앞으로 다시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몬텔리 가문을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권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장을 표명해 주는 건데, 네가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난 먼저 독점을 깨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거래를 했던 몬텔리 가문이 오히려 독점을 지키는 편에 서는 걸 원하지 않아. 숙부와 조부님을 찾아가서 당신들과의 협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내도록 할게. 됐어. 애초에 너희 가문 내부의 일인데 내가 간섭할 권리가 어딨겠어?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잊어버려. 바보 같은 소리였으니까. 아 맞다. 앤리스 말로는 베넷이 죽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확실히 상황 판단은 할 줄 아는구나.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거든. 심지어 장모를 처분했다느니 하는 헛소문까지. 베넷이 금고를 대표해서 물건을 배송해 준 적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전부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정상적인 거래였어. 게다가 우리가 무슨 이득을 봤다고. 베넷은 시가에 빠삭한 사람이라 협상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양보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쪽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지. 가끔은 거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뒷산에서 잠깐 하룻밤 쉬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녀석을 위해 거기에 쉴 곳을 만들어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땐 거기 꽤 오래 머물렀어.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에 몇 가지 물건을 놓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물건들이 쓰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어. 그렇다면 베넷은 자신의 결말을 예감했을 가능성이 커. 베넷의 임시 쉼터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입구가 있어. 그냥 쭉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뭘 하려고? 조심해. 이럴 생각을. 사람이 활동하고 머문 흔적이 있긴 한데 좀 어수선해 보여. 베넷이 의도적으로 꾸민 위장일 가능성도 있어. 각자 스캔 모듈을 이용해 주변을 조사해보고 조사가 끝나면 찾은 단서를 같이 분석해보자.
뛰어볼까? 아, 뛰어볼까? 뭔가 이상한데. 딱히 희귀한 물건들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베넷이 일부러 남긴 게 확실해요. 그렇긴 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물건들 꽤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집에 있던 구절 3개 기억나? 그날 밤 베넷이 갑자기 보내왔던 메시지 속 구절 말이야. 카탈리나. 폭풍우 속에 당신의 두 눈이 나의 길을 안내하였다. 그림 속의 여자는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은 아주 밝아. 술의 비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야. 양측이 공유하는 동일한 규칙과 알려진 정보. 즉, 둘 사이의 공통점이지. 다음은 이 오래된 책을 살펴보자. 책의 내용은 겨울의 도감이고 두 번째 구절이 겨울과 관련이 있었지. 아, 마지막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살펴보자. 행성. MLCL 190468? 이 형식은 금고에 보관된 화물 번호잖아. 틀림없어. 베넷은 관리원이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은밀한 방식을 쓰면서까지 나한테 전달하려고 한 게 대체 뭘까? 알파벳 4개라면 금고에서 가장 권한 등급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베넷이... 잠깐만. 카를로타, 그 뭐냐, 전에 베넷의 단말기를 주의 깊게 찾아보라고 했지. 내가 찾아냈어. 그건 알 것 없어. 아무튼 찾긴 찾았으니까. 근데 찬상이 공격을 받아서 훼손이 심각해. 지금은 못 쓸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데이터나 기록 같은 것도 다시 복구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서 단말기를 회수한 다음 복구할게. 그렇게 빨리? 직접 살펴보지도 않고. 아니, 그냥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 마. 나중에 정식 결과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말해줄게. 일단 단말기 복구의 진척 상황을 보러 몬텔리 구역으로 돌아가자. 번호가 가리키는 화물의 정체도 가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거 알아? 사실 금고에서 가장 높은 권한 등급 카테고리는 베넷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다행인 거 아닌가요? 당신이 추측한 것처럼 베넷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또 다른 의혹이 생겼어. 마음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싶지 않지만 머리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 가장 높은 권한 등급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숙부 그리고 조부뿐이야. 자유광장, 가까운 위치, 금고를 관장하는 자, 중고위층의 대여, 도난 물품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스칼렛 벨벳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력까지. 그동안 이 모든 사건과 희미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내 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 바로 숙부야. 하지만 진짜 숙부가 범인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아?
가문의 차기 가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조를 먼저 저버리다니. 이제 이 번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확인하면 돼. 내 가설을 뒤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설을 입증해 줄 수도 있지. 한번 가보죠.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내부에서 전술을 세웠으니 문제없. 골치 아프네. 뛰어볼까? 그 뜻이긴. 걱정 마세요. 뛰어볼까? 어둠은 거기.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